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지문은 독서에 대하여라는 수필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독서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담은 수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필은 좀 편하게 쓴 글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편하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읽어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한번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자, 글의 처음 부분이니까 우리가 처음이라고 쓰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필은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서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반에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자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요. 독서는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냥 독서를 시간을 때우기 위한 어떤 가벼운 소일거리로 여기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자, 이거는요. 이 필자 입장에서는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독서에 관한 잘못된 생각. 1번이고요. 여기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하는 것 혹은 너무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것 둘 다 이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지금 1문단의 내용은요. 어떤 독서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독서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예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개 방식이나 서술 방식이 나오면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봅시다. 그런 부분들이 독서에서는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예시는 뭐 구체적 사례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죠. 밀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문트도 읽고 어느 백작 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여 와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는요. 밀러라는 사람의 예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교양을 갖추려고 자기 지식에 그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거를 좋게 보지 않는 거죠.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그가 누구예요? 밀러예요. 그쵸? 밀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라고 해서 지금 독서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1번은 바로 밀러였고요. 어떤 점에서 잘못됐다? 교양을 외부로부터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으려는 사람. 인데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한편, 자 여러분 한편은요. 전환의 부사어예요. 이야기가 이제 뒤집힙니다. 자 마이어 씨는 그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에서 책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시간 때우려고 책 읽는 사람이네요.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쵸 요즘 시대에는. 자,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줘야 한다. 그는 마이어죠. 마이어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신문을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비유적 표현도 하나 나왔죠.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이라고 해서 직유법이 쓰였어요. 그래서 마이어 씨의 독서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법이 쓰였어요. 그쵸?
마이어의 독서 태도를 표현하고자 비유법을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러한 마이어의 태도 역시 잘못된 독서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독서 사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뭐다? 그냥 재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독서로 재미를 얻으려는 태도.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사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나 아들, 딸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를 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채권 한 장을 사고 파는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가며 육체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필자의 입장에서 밀러 씨나 마이어 씨의 독서 태도는요. 주체성이 없고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필자 입장에서 밀러나 마이어 씨의 독서 태도는 주체성이 없고요.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거는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수동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그쵸? 즉 여기 나와 있는 채권 한 장을 팔 때도 조목조목 따지고요. 저녁에 과식 해롭다고 그런 것들 삼가고요. 육체노동도 딱 적당히 하는 이런 사람들. 즉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체성을 가지는 모습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독서는 이렇게 할까? 즉 독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필자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문형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독서 역시 주체성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필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났죠. 주체성 없이 독서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어차피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그저 한두 시간 재미있게 때울 심심풀이일 뿐이라면서 내심 경멸하거나 한다. 지금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독서, 즉 책이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이거는 어떤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읽는다고 모든 글이 다 좋은 글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의 인식에 책은 다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차피 그 소설 같은 거 다 구라니까 그냥 뭐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책에 대한 너무나 과소평가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대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소평가한다. 즉 이게 바로 독서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했음에도 그죠, 여러분 위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지금 정리해줬죠.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자, 여러분 이제는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중간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필자가 생각하는 지금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너무 많이 읽는 게 문제래요. 즉 필자가 생각하는 잘못된 독서 태도의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 남발한다. 남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책을 너무 안 읽어서 탈인데 그쵸?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즉 책을 읽으면 어쨌든 좋겠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점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독서 태도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건 뭐예요? 독서의 가치에 대한 무지라고 해야겠죠.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그쵸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던 거죠. 수동적인 태도로 책을 읽는 게 이 사람은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독서에 대한 어떤 잘못된 태도로 수동적 태도를 지금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문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요. 사람들의 독서 태도에 대한 어떤 비유적 표현이 지금 드러나 있죠. 자, 마치 이렇게 아무 책이나 좋다고 다 보는 건요.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비유적 상황을 들고 있어요. 자, 좋은 약은 뭐겠어? 책이에요. 자, 어떤 환자는 뭐겠어요? 이렇게 잘못된 독서를 하는 독자, 책 읽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면서 다 먹어보는 것. 이게 바로 뭐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책이라면 다 좋은 거다 하고 읽는 건 바로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거죠. 따라서 남독은 결코 문학의 영예가 아닌 부당한 대접이다. 책이란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만족으로서의 허위의 삶을 헐값에 제공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책을 잘못된 방식으로 읽으면요.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 수가 있대요. 이게 바로 잘못된, 즉 책을 막 남발하여 읽는 남독의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대리만족으로서 허위의 삶을 헐값에 제공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남독의 문제점인 거예요. 책을 마구마구 읽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데 절대 그런 게 책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와 정반대로 책은 오직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 독자들에게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보게 해주지 못하고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불어넣어주지 못한다면 독서에 바친 시간은 전부 허탕이다. 지금 여러분 이제서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책의 가치가 나타나고 있죠.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 가치가 있다라고 본대요. 자, 두 번째는요.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주는 게 책의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불어넣어주는 게 이 세 번째 독서의 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가치 1번, 가치 2번, 가치 3번. 이런 걸 할 수 있어야지 책이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남독의 문제점 두 가지 있었죠. 남독의 문제점과 진짜 대대로 읽었을 때의 독서의 가치가 세 가지가 소개가 됐죠. 피상적으로 봐도 독서는 정신 집중을 요하는 일인데 정신을 풀어놓으려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정서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신을 분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건 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물며 독서는 더욱 그러하다. 제대로 된 책이라면 언제나 복잡다단한 현상들의 단수나 응축과 함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제대로 된 책들은요. 복잡한 어떤 그런 현상들 그리고 어떤 함축들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책을 읽을 때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지 하고 막 100권 읽기 혹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간이나 때우자 하고 읽기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죠. 아무리 짧은 시 한 편이라도 인간의 감정이 단순화되고 집약된 형태로 담겨있다. 주의를 집중하여 이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고 함께 겪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불량 독자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첫 번째 독서의 방법은요. 집중하여 읽기예요. 자,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하여 읽는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독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당하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에게 하등 중요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릴 일에 시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며 일절 도움도 안 되고 소화해내지도 못할 온갖 글들로 뇌를 혹사하는 짓이 아닌가?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잘못된 독서의 문제점으로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잘못된 독서가 다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다른 온갖 잡다한 글을 매일 읽더라도 온전히 집중된 상태로 즐겁게 독서할 수 있다. 어쩌면 새로운 정보들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조합해내는 건전하고 중요한 훈련으로 삼을 수도 있다. 반면에 괴테의 명작 친화력이라 할지라도 교양 때문에 읽는 사람이건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건 간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신문 읽는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집중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어떤 잘못된 독서를 하는 것과 글의 종류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사람들은 책을 몇 권을 읽었냐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저 세상에 갈 때 너 책 몇 권 읽었어? 라고 물어보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책의 권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즉 우리는요 독서에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읽어야 된대요. 한마디로 독서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뭘 얻어낼 것인가 하는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이게 바로 독서의 올바른 태도인 거죠.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독서 태도.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책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막 생각이 많은 채로 읽는 거는 결국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올바른 독서의 어떤 태도와 그렇게 독서했을 때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자, 이 사람은요. 의식적으로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는 방법으로서 독서를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독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억지로 책을 읽는 태도는 좋지 않다라는 거를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은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마치 알프스 산을 오르는 산악인 같은 그리고 전쟁터를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를 들어갈 때 그 비장함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에게 나아가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이게 어떤 독서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독서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이었죠.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가량만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10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리라. 왜요? 10분의 1만 읽어도 돼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의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 작가들이 작품을 10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으리라. 아무렴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쓰는 것보다도 적은 수의 책으로라도 독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헤르만 헤세예요. 누군지 알죠? 데미안이라는 엄청 유명한 작품을 남긴 독일의 소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작품 조금 써도 돼. 이거는 헤세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웬만한 작가들은 많이 쓰고 많이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쵸? 농담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글은 수필이고요. 우리 맨 앞으로 돌아가서 좀 정리해 볼게요.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작가가 어떤 올바른 독서 방법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따라서 제재를 올바른 독서 방법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전반적으로 성격을 보면요. 비유적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수필이니까 주관적이죠. 그쵸? 객관적인 얘기 아니에요. 햇세만의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주된 이야기는 뭐야? 우리 친구들 한번 정리해보세요. 쌤이 말해주기 전에. 주구장창 했던 말이 뭐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고 뭐 하자? 그쵸?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주의 집중하여 독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참 동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비유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쌤이 웬만하면 비유적 표현은 초록색 박스를 쳐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요. 지금 독서에 대한 헤르만 헤세의 수필이니까 너무 어렵진 않고요. 그냥 문단별의 중점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비유적 표현이 나온 구간은 특히 더 무슨 내용인지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뒤에 학습활동 채워보고요. 질문이 있으면은 정리해서 질문하도록 합시다.